일단 턱이랑 광대가 커서 이제 수술을 개선시키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, 광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. 저는 광대 수술을 환자분들한테 할지 말지를 정할 때 그냥 이 각도를 봐요. 이 각도를 보고 관자놀이가 꺼져 있고 광대가 튀어나와 있고 여기가 꺼져 있으면 광대 수술을 하라고 권해요. 이쪽도 마찬가지로 관자놀이 조금 꺼져 있고 이쪽이 좀 튀어나와 있고 여기가 살짝 꺼져 있으면 광대는 수술이 도움이 돼요. 근데 환자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 잘 보시면 이쪽은 옆으로 튀어나온 라인이 조금 적죠. 여기서부터 일자로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. 근데 이쪽은 조금 더 튀어나와 있어요. 왼쪽이 조금 더 광대가, 뒤 옆 광대가 조금 더 큰 편이에요. 이렇게 보면 지금 보면 45도는 이쪽이 조금 튀어나온 상태고요. 이쪽은 조금 주저앉은 상태예요. 조금 과장해서 그리면 여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더 외측으로 튀어나왔고 여기는 살짝 꺼져 보이고 여기는 여기가 살짝 튀어나와 있고 여기가 튀어나와 있고 이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제 말 보고 한번 그림을 잘 보세요. 그러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여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다. 그래서 옆에는 더 튀어나왔다. 그래서 왼쪽이 더 튀어나와 보이고 오른쪽은 조금 덜 보이죠. 하지만 안경 큰 거 쓰거나 그러면은 이쪽이 더 튀어나오고 여기는 좀 꺼져 있는 느낌을 본인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비대칭이 있지만 어쨌든 광대는 효과적일 거고 필요한 수술 같아요. 그 다음에 턱 얘기인데요. 턱은 지금 정면 CT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사각턱에 하악각이라고 하는 애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뻗은 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. 마치 여자들 플레어 스커트라고 그러나요? 옆으로 이렇게 쭉 뻗은 치마처럼.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불룩한 느낌이 보여요. 그래서 사각턱은 수술을 해줘야겠다. 일단 이 생각이 들고요. 하나 먼저 보여드리면 보통 여자 기준으로 보면은 귓볼에서 한 1.5에서 한 1cm 정도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지금 환자분 측정해 보면 한 34mm 정도 되거든요. 그 다음에 이 각도를 또 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이런 각도를 재요. 근데 이게 한국 사람 평균이 116도, 118도예요. 그러니까 119도 정도면 평균이에요. 근데 평균이라는 게 사각턱이란 얘기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귓볼에서 한 1cm 정도만 남긴다. 얼굴이 좀 큰 편이면 한 15mm 남긴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한 15mm 정도만 남기고 자른다라고 생각하면 이 각도 변해요. 요렇게. 여기로 올라가겠죠? 그만 129도 정도 되죠. 요 정도면 갸름한 턱선이 돼요. 근데 사실은 저희가 갸름하다고 하는 게 125에서 130 사이 정도를 말하고요. 130이 넘어가면은 개턱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에서 턱뼈를 이렇게 잘라주는 건 필요하다. 이런 식으로요. 그러면 정면에서도 여기가 조금 줄어들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사각턱은 좀 잘라주는 게 필요하다.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와 있던 게 없어지죠. 이렇게 보면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일단 필요하다. 그 다음에 좌우가 조금 짝짝일 수 있어요. 보면은 이쪽이 더 튀어나왔고, 보면은 턱의 지금 모습이 얼굴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광대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더 벌어졌다고 했잖아요. 옆으로. 턱도 그래요. 그래서 턱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, 지금. 그래서 이쪽이 더 불룩해 보이죠. 이쪽이. 근데 사실 옆으로 튀어나온 건 이쪽이 더 튀어나왔죠. 왜? 얼굴 중심선에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게 더 멀어요. 왜냐면 이쪽이 여기서부터 머니까.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게 더 멀거든요. 그래서 이쪽이 더 튀어나오게 느낄 수도 있고, 근데 이쪽은 불룩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.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닌데, 사각턱은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되겠다. 이런 게 도움이 되겠다. 이게 제 생각이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입이 돌출입이냐고 질문 주셨는데, 이렇게 한번 볼게요. 지금 입이 나온 게 아니고요. 코끝이 조금 주저앉았어요. 코끝이 이렇게 좀 뻗어줘야 되거든요. 근데 코끝이 지금 끝에서 밑으로 쳐졌어요. 그래서 일단 코가 조금 올라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코끝이. 그 다음에 턱이 조금 무턱이세요. 그래서 턱이 조금 이런 식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희가 보통 비율을 얘기할 때 코랑 턱끝이랑 이렇게 선을 연결했을 때 아랫입술이 달랑말랑 하면 좋다고 하거든요.
그럼 제가 그린 그림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고 코가 조금만 더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턱이 조금만 더 나오면은 아주 이상적인 비율이 돼요. 그래서 이 턱은 앞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양이 적지가 않아요. 한 6mm 정도면 이 뼈를 절골해서 앞으로 빼면 좋은데 지금 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 양이 한 8mm 정도 돼요. 그래서 전진술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.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뼈를 이렇게 자르고 이 정도 잘라주고요. 그 다음에 정면에서 턱은 조금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떨까?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?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요 정도 나오는 게 턱 끝 전진술로는 힘들어요. 그리고 지금 여기가 좀 꺼져 계시거든요. 전진술을 하면 여기가 더 꺼져요.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턱선이 만들어지는, 그러니까 턱선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라인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턱선이 여기는 줄었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, 그러니까 여기 꺼진 게 더 과장되는 그런 모습이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한 8mm 정도 되는 보형물을 만들어 넣어주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. 전진되는 요 정도 되는 보형물을 만들어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. 그 다음에 코는 뭐 높이는 뭐 그럭저럭 괜찮거든요. 근데 코끝이 조금 주저앉아서 그래요. 여기서 쭉 이렇게 좀 뻗어 나가줬으면 좋겠다. 그래야 코끝이 조금 지금 처진 느낌이 있거든요. 여기가 비주가. 그래서 그 느낌을 조금 없애주면 훨씬 낫겠다. 그래서 코가 조금 나오고 턱이 앞으로 조금 나오면 입 나온 건 안 보여요. 지금 입이 나온 게 아니라 코가 났고 무턱인 거예요. 정확히 말하면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술 계획을 세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저작근 큰지를 물어보셨는데 이 이미지를 볼게요. 그러면 지금 교근이 이렇게 보이거든요.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고,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거는 귀미쌤이라고 하는 친구예요. 그래서 얼굴 사진에서 보면 어디에 있는 게 귀미쌤이냐면 이렇게 보면 지금 요거는 교근이에요. 요거는.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 있죠. 여기. 지금 제가 빗금치는 부분. 아이고. 조금 크게 그려볼게요. 교근은 빨간색으로 그리면 지금 요렇게 있어요. 요렇게. 아마 이제 손 대고서 꽉꽉 깨물어 보면 아실 거예요. 근데 환자분이 또 여기에 침샘이 있으세요. 이렇게. 그래서 침샘이 지금 여기 요렇게 보여요. 그래서 이 녀석 때문에 여기가 불룩한 거는 좀 남을 거예요. 그래서 아까 한 1cm만 남기고 자르자.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. 이것만 봐도 여기는 무턱이라서 뭐 여기는 좀 만들어주고 전진이 되면 되고, 코는 여기서 이렇게 좀 뻗어 나갔으면 좋겠고, 못 뜻이니까 그거 이해하시면 좋겠고, 근데 교근 두께나 뭐 귀밑샘 정도는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큰 편은 아니에요. 밑으로 조금 내려가 봐도 이렇게 뭐 아주 교근이 크게 발달한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. 다만 요 귀밑샘이 이게 집안 내력이거든요. 요게 조금 있는 경우가 있고, 보통 교근 두께 이렇게 재면은 보통 한 10mm에서 15mm 정도 나오거든요. 근데 지금 정도면은 뭐 정상적인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가요. 근데 다만 여기에 있는 요 침샘이 아마도 얄쌍한 얼굴을 갖게 하기는 힘든, 지금 보통 침샘이 이렇게 위치하거든요. 귀 뒤까지.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있다는 거,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